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OT 진행 마무리했기 때문에 바로 수업 진도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교재는 독해 교재이고요. 오늘 3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목표는 뭐냐?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주어 동사 찾는 연습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설명이 덧붙여질 거기 때문에 여기 레슨 1에서 이해가 안 가더라도 레슨 2에서 또 이해가 가고 3에서 이해가 가고 이렇게 요 교재를 총 마무리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해가 갈 거거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더라도 모르는 거는 질문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럼 제가 이제 매일 수업이 끝나면 교무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오셔서 질문하고 꼭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을 마무리하고 뭐 복습 테스트도 나가겠지만 그날 저한테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 얘들아. 그 옛날에 낡은 습관이 있죠? 안 좋은 습관 다 버리셔야 됩니다. 편입할 때는 버리고 새롭게 계속 매일매일 이 느낌 받아. 내가 바뀌고 있구나. 바뀌려고 노력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레슨 1부터 진행해 볼게요. 주어의 확장. 주어부터 배울 거예요. 영어를 배울 때 너무 딱딱하게 주어, 동사, 목적, 복 이렇게 하면 글을 못 읽어야 되라. 그런 것도 필요해. 문법 공부할 때 여러분 어차피 다 배우실 거니까 문법 공부할 때는 다 끊어야 돼요. 문장 성분을. 근데 저랑은 지금 논리 독해 수업을 하죠. 그래서 저스틴 교수님이랑 수업할 때는 다 끊으세요. 다 끊어서 하시고 저랑 할 때는 좀 자연스럽게 읽는 연습을 할 거예요. 글을 읽는 연습. 자, 여기서 주어는 뭐냐? Another reaction. 얘가 이제 주어죠. 그러면 지금 동사 앞까지 싹 끊어보면 여기까지 끊었을 때 주어랑 동사 찾는 연습만 한다고 했어? 얘가 동사예요. maybe. 그럼 이 maybe 앞부분까지 싹 다 주어로 해석할 거야. 이렇게 수식어가 많을 땐 뒤에서 앞으로 what is said. 자, 요거 하나 체크할게요. 수동태. be said. 요거 수동태라고 하죠.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비동사에 PP 형태 꼬리 붙은 걸 우리는 수동태라고 한다. 자, 그냥 진행할 거고요. 수동태 모르는 학생들은 저한테 질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건 제가 안 해요. 지금 중고등학교 학원이 아니라고 했어. 수동태 BPP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문법 시간에 또 배우실 거고 그러면 이게 능동일 때는 말하다죠. say니까. 그럼 수동이니까 말하다가 아니라 말해진다 이렇게 하지 마. 이게 수동이 아니에요. 말하다의 수동은 뭐냐면 듣다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연습. 그럼 what is said.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해지는 거니까 듣는 거. 듣는 걸 이해했대 못했대? failure. 이해 못했대요. 지가 들은 걸 뭔 소린지 이해 못한 거야. 누가? 배우는 사람이. 됐죠? on the part니까 그냥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른 반응은 다시 본인이 들은 걸 이해하기 실패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른 반응은 즉 자기가 들은 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은 뭐였냐면 동사로 가보자. 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였냐면 대절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뭘 들었을 때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어. 그때 얘 반응은 이렇게 생각할 거래. 뭐라고 반응할 건데? 다시 한번 주어. What he learned. 그가 그의 나라에서 배운 것이 그 다음에 여기서 was가 이 형식으로 또 동사겠죠. 그가 그의 나라에서 배웠던 영어가 진짜 영어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한국에서 영어 수업을 막 열심히 들었어. 근데 내가 유학을 간 거야. 어디로? 영국으로.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영국에서 영어 수업을 들었어. 근데 내가 이해를 해? 못해? 못했어. 못했을 때 내 반응은 뭐냐면 뭐야 내가 한국에서 배운 영어는 뭐가 아니구나. 진짜 영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를 한국어로 따닥따닥 기계처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이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돼. 이해 가셨죠?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로 여기 개강 수업 전에 저도 일주일에 휴가가 있어서 런던을 다녀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급하게. 근데 거기서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영어 발음이 너무 다르잖아. 영국 영어랑 미국 영어랑 다르잖아. 근데 내가 어떤 요리를 먹었다? 여러분 런던이 음식이 맛없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죽은 음식의 도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래서 거기 이제 사는 친구가 되게 맛있다고 소개해준 데를 갔는데 제 입맛엔 진짜 맛없었어요. 충격적이었어. 왜냐면 파스타를 먹었는데 파스타 맛이 아니야. 피자를 먹었는데 그 맛은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다 맛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시켰는데 그 가리비를 먹었거든. 가리비를 시켰는데 그 옆에 무슨 사이드로 뭐가 나왔어. 근데 먹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식감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하고. 근데 내가 궁금한 거지. 이게 뭔지. 내가 뭐 먹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점원한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컷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응? 여러분도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계속 물어봤어.
내가 못 알아듣겠는 거야. 너무 수치스럽죠, 영어 선생님으로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적어달라고 했어, 영어로. 하니까 뭐였냐면 corn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알 발음 아예 안 하거든, 영국 애들은. 그래갖고 컷 이러는데 내가 뭔 소리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코드라고, 여러분, 대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이게 생선인가 이랬거든. 근데 너무 수치스러웠다는, 그래서 제가 콘을 못 알아들었다는. 아무튼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배운 영어는 진짜 영어가 아니었구나. 왜? 가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거 문장 구조 분석 안 할 거고 주어 동사만 체크하세요. 주어 동사.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형식 좀 체크하고 갈게요. 오늘은 1형식에서 3형식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4형식, 5형식 갈게요. 자, 1형식. 어차피 이거 문법 시간에 다시 다 배울 거야, 얘들아.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문 it happened. 1형식 동사. 그러면 그것이 일어났다. 끝이에요. 자, 그다음에 2형식 볼게요.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근데 보어 자리에 두 개가 쓰일 수 있어. N은 명사예요. A는 형용사고. 그래서 두 가지 예문 가져왔어요. 필기할 시간 제가 한 번에 드릴 거니까 집중.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m a student. 너무 쉽죠? 나는 학생이다. 주어, 2형식, 보어. 자, 여기 맨 앞에 있는 남학생. 보어 자리에 명사 쓰인 거야, 형용사 쓰인 거야? 명사. student는 명사죠.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명사는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 자,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 2형식 문장에서 보어 자리에 명사가 쓰일 때는 주어랑 보어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돼요. 내가 누구야, 지금? 학생이죠. 학생이 누구죠? 나죠. 그럼 얘네는 어떤 관계? 똑같은 관계. 그 유식한 말로 동격 관계가 성립이 돼요. 다시. 2형식 문장에서 보어 자리에 명사가 쓰일 때는 주어와 보어가 뭐다? 동격.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Your grade. 너의 성적이 되게 좋다. 너의 성적이 되게 좋다. 이거는 사물이 아니야. good. 맨 끝에 남학생. good은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죠. 그쵸? 그러면 명사일 때는 동격 처리가 된다 했어. 형용사일 때는 어떨지 볼까요? 너의 성적이 좋다라는 상태지. 얘네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게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다. 얘는 동격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형식까지 보고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한국말로 해석하기 편하게 목적어 자리에 을을의 해석법 붙이죠. 그럼 그대로 붙일게요. 그는 likes, 좋아한다. 뭐를? 테니스를.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1형식부터 3형식까지 간단한 해석법 배웠습니다. 필기하세요. 다른 건 어렵지 않은데 이 2형식에서 명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거. 얘는 동격이기 때문에 이다, 주어가 뭐뭐이다 라고 해석될 거고, 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어가 지금 뭐뭐 하다, 뭐 예쁘다, 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 수업 들을 때는 구조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는 연습, 논리독해 수업 들을 때는 이해해야 돼요. 뭔 말인지. 우리가 한 번은 배웠겠죠? 한국에 살면서 1형식, 5형식 매번 배웠겠죠? 근데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 몰랐어요. 1형식에서 5형식. 왜냐면 제가 문법을 아예 몰랐기 때문에 1형식이 뭔지 2형식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배우기 좀 더 편했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차곡차곡 넣은 거죠. 여러분 문법 시간에도 아마 제일 첫 시간에 이거 할 거예요. 그럼 연결시키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날 배운 건 꼭 그날 복습하고 마무리하기.
자, 어느 정도 필기 마무리된 것 같기 때문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1형식에서 3형식 해석법 배웠고 지금은 뭐냐? 전명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전치사, 명사, 구예요. 그럼 전치사 뒤에 뭐가 온다고? 무조건 명사예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쳐놨죠? 사과가 테이블 위에 있다. on이라는 게 전치사고요. 이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온다고? 명사. 다시 한번. 나 거기에 갈 거야. 3시. 그러면 전치사, 명사 이렇게 되는 거야. 3 p.m.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너 바구니 있니? 방 안에. 전치사, 명사. 이걸 다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전명구. 근데 여러분 이제 문법에서 문장 성분을 배울 때는 전명구는 문장 성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얘 몇 형식 문장이죠? 여기 있는 이 학생. 첫 번째 문장 몇 형식이에요? 이거 문장 성분 안 들어가? 1형식이죠. 주어와 동사만 있는 거. 이렇게 체크하면 돼. 됐지? 두 번째 문장. 나 그곳에 갈 거야. 여기 여학생. 이건 몇 형식 문장일까요? 1형식. 나는 갈 거야. 왜? 대열이 부사거든. 그럼 부사도 문장 성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나는 그곳에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1형식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몇 형식이야는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남학생. 요거는 몇 형식일까요? 의문문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몇 형식일까? 잘, 3형식. You have biscuit. 이렇게 되겠죠? 얘 문장 성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걸 좀 포인트로 할게요. 근데 그러니까 문법에서는 전명구가 쓰레기예요. 필요가 없어. 문장 성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사 성분이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 논리 독해에서는 그래도 필요해요. 왜냐면 의미가 있어요. 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장 성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됐죠? 네, 얘도 간단하게 필기해 놓을게요. 전명구의 개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학생은 칠판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만 하시고요. 전명구에 대해서 아예 몰랐던 학생들은 예문 좀 필기해 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형식에서 3형식까지의 개념을 알았고 전명구의 개념이 뭔지도 알았죠? 기본적인 틀은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으로 할게요. 길다고 쫄지 마시고, 여러분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길다고 쫄지 마시고 주어 동사만 찾는 연습한다고 했어요. 자, 주어. Korean college student. 얘 주어겠죠? 그리고 얘를 수식해 주는 구조가 관계대명사 뒤에서 배울 거야. 큰 구조로 들어가면서 was amazed가 동사. 자, 그럼 주동만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한국의 대학생들은 놀랐다. 간단하죠? 한국의 대학생들은 놀랐다. 왜 놀랐는지 당연히 얘기하겠지. 왜? 발견해서. 뭘? 대쩌리아의 사실을 발견해서 놀랐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인지 해석 붙일게요. 자, 어떤 학생들이냐면 미국에 머물렀던 학생들이에요. 얼마 동안? A few의 별표. 몇 달 동안. A few의 별표 몇 달 동안. 자, 요 개념은 해석하고 제가 마무리해드릴 거고 그대로 연결시켜 볼게요. 미국에서 몇 달 동안 머물렀던 한국 대학생들이 놀랐다. 왜? 이런 사실을 발견했거든. 어떤 사실? 다시 한번 주어. 미국인들은 weren't interested. 관심이 없더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못하는지 영어를.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사람의 영어 실력에는 관심이 없더라. so long as.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한. 뭐 하는 한. 그가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의미를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한. 즉 의미 전달이 clear, 명확하게 되는 한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에 갈까요? 이번에는 미국에 몇 달 동안 지냈던 대학교 학생들은 놀랐어요. 왜? 이런 사실을 발견했거든. 미국인들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가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한. 그러면 의미 전달만 되면 문법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a few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갈 건데 영어에서 few가 있고 a few가 있어요. 설명 듣고 필기 한번 할게요. little이 있고 a little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이 대답을 못해도 돼요. 창피하지 마세요. 모르니까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틀려도 되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여러분 얘기하고 틀리면 그거 오히려 개념이 더 잘 남아 머릿속에. A few, a little. 일단은 얘네를 분리해 볼게. few랑 a few, little과 a little의 차이는 뭐예요? 가산, 불가산. 네, 어려운 말 썼는데 얘는 셀 수 있는 거. 전 최대한 문법 용어를 배제할 거예요. 셀 수 있는 거에 쓰고 셀 수 있는 명사에 이런 걸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센스죠? 셀 수 없는 명사에 붙이죠. 됐지? 자, 이렇게 구분할게요. 노란색. 그 다음. 그럼 얘네 차이는 뭘까? few, little. A few, a little. 얘네 차이점은 뭐냐? A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그대로 가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냐? 그럼 이 어가 붙지 않은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긍정, 부정으로 할게요. 긍정의 의미, 부정의 의미. 부정의 의미.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리죠, 그렇죠? 부정의 의미. 얘네들은.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센스껏. 무슨 의미일까? 긍정의 의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컵을 안 갖고 왔는데 이거 좀 빌릴게요. 자, 지금 뭐 녹차인지 뭔지 있네, 그치? 이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이 정도만 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물이야. 물은 셀 수 없죠. 그럼 너네 little를 쓸 거야, few를 쓸 거야? little 테마로 가야겠죠.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셀 수 없는 거니까. 그럼 little인데 우리가 little를 쓸 수도 있고 a little를 쓸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의미 차이거든. 요만큼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은 little이라 할 거고 어떤 사람은 a little이라고 할 거야. 긍정적인 사람들은 뭐라 하냐? 이만큼 남았을 때 야, 그래도 먹을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little를 쓸까 a little를 쓸까? a little를 쓰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아씨 물 없네 이렇게 하겠죠? 그땐 뭘 쓸까? little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외우기 쉽게 이 스펠링이 하나 더 많지. 이 있는 거야 이게. 스펠링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얘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걸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람. 얘는 없네. 물이 있는데도 없네. 반대로 뭐 셀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할게요. 핸드폰 하나 적은 숫자죠. 핸드폰 셀 수 있잖아. 한 대, 두 대 셀 수 있죠? 그럼 요걸 쓸 거야. few랑 a few. 근데 한 대밖에 없는 거야.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때 few를 쓴다고 a few를 쓴다고? a few를 쓰는 거야. 그래도 한 대라도 있네. 근데 뭐야 한 대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하면은 few를 쓰는 거 없네. 됐어요? 그래서 얘는 긍정으로 있다라고 해석할 거고 fewer little은 없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됐죠? 네, 필기하세요. 안 보고 적어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최대한 기억을 상기시켜서 안 보고 한번 적어보세요. 안 보고 적어보고 적을 수 있는 건 못 적겠는 건 칠판 보세요. 다시. 요거는 여러분 이제 쉬는 시간에 백지 계속 쓰면서 개념을 바로바로 넣으세요. 최대한 빨리 복습해야 조금 덜 시간이 걸린다는 거. 늦게 복습할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상기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칠판을 보고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집중하고 내 머리로 다시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복습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요. 자, 됐나요? 그러면 이거 다시 볼까? 이제 우리가 이걸 알지, 개념을. 근데 얘가 미국에 몇 달 있었냐면 한 2달밖에 안 있었던 거야. 여러분 2달 있다 오고 나 미국에서 살았어 하면 좀 웃기죠, 그쵸? 왜? 2달은 굉장히 적은 시간이잖아.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얘 전체적인 뜻 자체가 조금이란 뜻이에요.
few든, a few든, little이든, a little이든 조금이란 뜻이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럼 두 달이야. 근데 달은 셀 수 있으니까 little이 아니라 few를 쓴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본 거냐면 그래도 두 달이라도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few months를 쓴 겁니다. 그래서 두 달이라도 있었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긍정의 의미인 거예요. 됐니? 자, 체크하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주어 체크해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주어. 다시 한번 reach가 동사. 자, 그럼 그대로 가자. poison이란 뜻 알죠? poison. poison이 독이야. 그러니까 형용사로 그대로 독성이 있는 화학 폐기물. waste는 원래 쓰레기거든, 얘들아. 근데 화학 쓰레기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화학 폐기물이겠죠.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에 폐기물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런 게 이런 chemical waste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이게 만들어지냐면 문명화된 국가의 산업에서, 예를 들면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문명화된 개발된 국가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독성 있는 화학 쓰레기는 도달했다. 끝이에요. 어디까지? 먼 거리에 있는 북극해까지, 남극해까지. 그러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남극해까지 가서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문장 한번 끝났고 접속사 연결되면서 다시 한번 주어 공통적으로 들어갈 거야. 이 독성 있는 화학적 폐기물이. 됐니? 그 다음에 동사 for. 밑에다 제가 적어놨죠? 더럽히다. 자, 독성 있는 화학적 폐기물이 지금 뭘 더럽히고 있는데? 남극의 야생동물의 삶을. 그리고 coastal area, 바다의 해안 연안을. 뒤에 건 대충대충 읽으세요. 주어 동사만.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시 나타내는 게 얘 그대로 받는 거겠죠. 이 화학적 폐기물 쓰레기가 또 더럽히고 있다. 오염시키고 있다. 뭘? 고래를. 됐어? seal, 표범을. as well as 별표 치고 똑같은 게 also예요. 그리고 또한 펭귄도. 그러면 1번, 2번, 3번을 다 파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자, also라는 건 또한의 뜻이고요. as well as가 나오면 그냥 also를 읽으시면 돼요. 또한, also.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한 번 읽게. 문명화된 국가 산업에서 발생하는 독성 있는 화학 폐기물이 도달했다. 남극해까지.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그 폐기물이 남극해 야생동물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해안 연안도 파괴시키고 있어요. 바다도. 그리고 그 폐기물이 고래도 표범도 또한 펭귄도 파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찾기 힘든 주어. 그대로 주어로 가는 거야. 자, 여기서 주어. 얘는 너무 쉽죠? 주어 찾기가 he, obtain, 동사. 그러면 그는 얻어낼 수 없었다. 그것이 뭔진 모르겠지만 library, 도서관에서 그걸 얻을 수 있었대 없었대? 없었대. 그럼 얘들아 it을 유추해. it이 뭘까? 여기 두 번째 있는 남학생 it이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도서관에서 뭘 찾을 수 없었겠어? 책이겠죠. 그럼 계속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책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줘. Only copy he could find. 이렇게 수식어고 들어가면서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그러니까 동사 앞까지가 항상 다 주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가 무조건 was이기 때문에 그 앞까지 싹 다 주어. 그러면 수식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복사본은, 그럼 여기서 카피가 나타내는 게 다시 한번 북이겠죠. 그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책은 있었다. 어디에 있었어? 북시업에 있었다. 서점에 있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 얘가 찾던 책은 도서관에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찾던 책이 어디 있다? 서점에 있다. 있었다. 자, 이거 물어볼게요. 지금 얘 주어였지? 그 다음에 was가 동사로 나왔죠? 맨 뒤에 있는 여학생 여기 was가 몇 형식인가요? 여기서 몇 형식? 1형식이죠. 그렇죠. 얘 전명구잖아. 아까 본 거랑 똑같죠? 얘 전명구니까 문장 성분이 안 들어가. 그럼 was가 1형식. 자, was가 1형식일 때 제가 해석을 어떻게 했죠? 있다. 그러니까 책이 과거형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비동사가 1형식일 때 해석법 있다. 됐어요?
There is a student in classroom 하면 교실 안에 학생 한 명이 있다는 거죠. there이 부사야. student is죠. 학생이 있다. 이렇게 일형식 비동사는 있다로 해석이 됩니다. 됐지?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주어로 되면서 다시 한번 is가 동사. 그러면 전체 지구의 물 중에서 97.4% 거의 다를 얘기하네. 그치? 97.4%는 어떤 물이야? salt water이다. 여러분 salt를 모르는 학생은 없어요. 소금물이라는 거야. 유식한 말로 염수다. 됐죠? 네, 여러분 이제 바다 이제 놀러 갔을 때 우리가 바닷물 먹으면 인상 찌푸려지잖아요. 그쵸? 소금물이 쓸 때가 많니? 별로 없니? 뭐 여러분 샤워 소금물로 할 거예요? 찝찝하겠죠. 그쵸? 먹는 물 소금물 먹을 거예요? 못 마시죠? 요리를 소금물로 할 건가요? 짜겠죠? 쓰잘데기 없는 물이 이만큼이나 많다는 거야. 97.4%다. 그리고 주어 the only thing. 그러면 얘가 수식어구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수식. 그럼 유일한 것 뭐? human beings 별표치고 인간이란 존재가 can use 소금물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딘지가 나오겠죠? 소금물은 쓰잘데기 없어. 근데 소금물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두 군데가 있네요. 첫 번째, 물고기 잡을 때 쓸 수 있어요. to fish. 그 다음에 이걸 구조로 분석하지만 그냥 해석을 해 얘들아. to fish, 물고기 잡을 때 소금물. 왜? 물고기 어디서 잡을 거니까? 바다에서 잡겠죠. 두 번째는 뭐야? flat ships. 그러면 배를 띄우는데도 소금물 쓸 수 있어요. 바닷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물. 다시 갈게. 지구에 있는 모든 물 중에서 97.4%는 쓰잘데기 없는 염수다. 거의 대부분이 소금물이다. 그리고 인간이 소금물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냐면 물고기 잡을 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배를 띄우는데 쓸 수 있다. 왜? 바닷가에서. 그 얘기죠? 네. 자, 이렇게 체크하고 제가 아까 human beings의 별표치라고 했어요. 이 beings가 단독적으로 나올 때도 많을 거야. 나중에 지문 읽다 보면 얘는 존재란 뜻이야. 그럼 이게 왜 존재란 뜻이 되는데? 내가 아까 비동사가 일형식일 때 무슨 뜻이라고 했지? 방금?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존재죠. beings니까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얘가 존재. 그럼 얘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human beings는 인간이란 존재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human beings는 인간이란 뜻이고 이 beings가 단독적으로 쓸 때 존재라는 뜻. 기억하시면 돼요. 네, 필기됐으면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연습해보자. left. left의 원형은 leave. 제가 3단 변화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3단 변화표는 여러분 자습 자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자습 시간에 외워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leave가 남기다의 뜻이지 얘들아. 근데 left는 이거는 PP 형태예요. 그쵸?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면 남겨져 있는 것. 남기다. 근데 수동태로 해석할 거야. 남겨져 있는 것. What left. 자, 남겨져 있는 것. 그럼 어떤 상태로? fresh water이에요. 지구의 신선한 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아까 그 salt water이랑 대조되는 거예요. 소금물을 우리가 쓰잘데기 없다고 했죠. fresh water는 뭘까? 뭐가 없는 물. 염분이 없는 물을 fresh water이라고 해요. 이걸 담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실 가서 물 트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할 때 나오고 이런 물이 fresh water이겠죠. 소금기 없는 물. 그러면 남아있는 이 담수는 어느 정도 되냐면 오직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 자, 요거 분수 표현 읽는 연습할 건데 차례대로 읽으면 돼. 1. 그리고 2000 쓰니까 20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2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많다라는 거야? 적다라는 거야? 너무 적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97.4%가 염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fresh water를 쓸 수 있는 건 2000분의 1밖에 안 된다. 자, 분수 표현 가르쳐 드릴 건데 일단 그 전에 about의 별표 치시고요. 지금 2000분의 1이든 1이든 2000이든 다 뭐냐면 이거 숫자 얘들아. 숫자. 자, 원래 about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쪽에 있는 나와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원래 about이 무슨 뜻이죠?
잘 모르겠어요. about.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해서죠. 근데 여기서는 2000분의 1에 대하여.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bout은 원래 뭐뭐에 대하여의 뜻인데 숫자 앞에 쓸 땐 무슨 뜻일까? 대략이란 뜻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about이 숫자 앞에 쓸 때는 무조건 대략이에요. 여기선 대략 2000분의 1 정도이다. 대하여의 뜻이 아니에요. about 뒤에 숫자가 올 때는 대략. 자, 어떤 물 중에서 전면고네요. 모든 물들 중에서. There is. 거기에 있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들 중에서 담수는 2000분의 1밖에 없다, 대략. 다시. 남아있는 담수는 대략 2000분의 1 뿐이야. 모든 물들 중에서. 그러니까 많다는 거와 적다는 거야. 사용할 수 있는 물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담수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구조가 복잡한 주어. 그러니까 오늘은 주어 찾는 거 계속 할 거야. 자, 얘는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갈 거고 구조 분석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society, 주어. 그럼 여러분 동사 찾아보세요. 이 사회에 대한 동사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문장을 봤기 때문에 응용하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어 베이스가 좀 없는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건 절대 동사가 아니고 얘도 동사가 아니야. 그치? 얘도 동사가 아니고 얘도 동사가 아니야. 근데 얘 동사 아니야? 이렇게 되죠. 얘는 동사가 될 수 있는 거. 1번 is developed겠죠. 그럼 얘는 아까 배웠지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태 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또 동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offers도 동사인데 제공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은. 그러면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보면 되냐? 이렇게 동사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잖아. 본동사는 무조건 뒤에 거예요. 그 앞에 거는 수식어로 들어가는 걸 거고 본동사는 무조건 뒤에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공부할 때. 그 다음에 나는 구조가 보인다. in which부터 developed까지는 이렇게 수식 구조니까 본동사는 offers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럼 해석 붙여볼까요? society, in which를 내가 이해하기 쉽게 where로 바꿔볼게. 이 사회는 사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이 사회 어떤 사회인데? 계급 구별이 least developed예요. 그러면 가장 덜이란 뜻이지. 가장 적게. 그럼 계급 구조가 있긴 한데 그 계급 구조가 가장 덜 발달된 사회네요. 그럼 극단적으로 읽읍시다. 계급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계급이 없는 거예요. 가장 덜 발달된 거니까 계급 구조가 발달되지 않은 거야. 그런 사회는 제공할 거다.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한 기회? Free competition. 자유로운 경쟁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거야. 자, 근데 이 자유로운 경쟁은 뭔데? On the road, 가는 길이에요. 자유로운 경쟁을 해야 우리가 어떤 길로 갈 수 있어? 성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자유로운 경쟁에 대한 기회를 더 주어지게 할 거예요. 자, then. 비교급 나왔네. 뭐보다? 그럼 비교될 수 있는 대상 나와야겠죠? 여러분, then이 나오면 대상을 무조건 두 개를 잡는 거야. 계급 구조가 없는 사회가 A로 나왔죠? 그럼 A와 비교되는 사회는 내가 B라고 표현할게. 여기 뒤에 내용이 없지만 얘는 계급 구조가 어떤 사회일까? 그렇죠. 계급 구조가 뚜렷하게 있는 사회를 얘기하겠죠. 대조되는 게 나올 거니까.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이 있고 북한이 있는 거예요. 계급 구조가 없는 게 한국이죠. 계급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는 게 북한이죠.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란 국가보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자유로운 경쟁에 대한 기회를 더 제공해 주는 건 계급이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한국과 같은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더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노력을 하고 경쟁을 하면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야. 하지만 북한처럼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는 일단은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가 없죠. 기회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럼 이 구조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린 노력하면 바꿀 수 있죠. 얘는 안 바뀐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비교급의 기본적인 특징. 학생들이 비교급 하면 어떻게만 알고 있냐면 그냥 다른 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다르죠. A와 B.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한 번은 들어봤겠지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엄마가 항상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비교를 할 때 여러분 TV에 나오는 영재랑 여러분을 비교하던가요? 엄마가? 항상 이제 어디에 비교하죠?
옆집에 비교하죠. 그렇죠? 옆집 아들은 옆집 딸은 이렇게 비교하잖아. 그러니까 나랑 옆집에는 다른 대상이 맞아요. 하지만 비교하는 대상은 시밀러 해야 돼. 비슷한 애들을 비교를 해요. 우리는. 예를 들면 이거야. 내 재산이랑 나랑 빌 게이츠는 다른 사람이죠.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재산이랑 빌 게이츠 재산이랑 비교할까?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시밀러한 것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들끼리 한다. 대상.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자, 이 문장은 별표 칠게요. 이 문장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장. 제가 별표 치라고 하는 문장은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 좀 힘든 학생들은 그냥 건너뛰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알겠죠? 복습할 때 건너뛰셔도 돼요. 자,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문장이거든, 얘들아. 한 문장인데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컴마 끼고 however이 들어가 있어. 이럴 때는 얘를 앞으로 빼서 읽는 거야. 그러나.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보는 연습을 해야 돼. 여기 앞에 무슨 문장이 있었겠지. 그리고 그러나부터 해석을 시작할게요. 그러나. 앞으로 빼서 읽어야 돼. 항상. 자, 그러나 주어가 뭔데요? 투부정사예요. 그럼 투부정사니까 주어는 은는이가 붙이겠죠? 대절이야라고 제안하는 것은, 이게 주어예요. 대절이야라고 제안하는 것은 뭐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그럼 이거 주어. 자, 일단 본 문장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주장하는 것은 B. 이 형식. seriously misleading의 보어. 자, 그럼 어쩌고 저쩌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하게 mislead, 잘못 이끈다는 거지? 잘못된 것이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간단해요. 그럼 우리는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만 해석하면 되겠네.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misleading, 잘못됐다, 틀렸다, 이거예요. 자, 뭐라고 주장할 건데? 나르시즘이라는 게 지배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 끝났어. 나르시즘이 지배적인 요소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붙일 건데? 수식어로 붙이는 거예요. 문장 선문에 안 들어가요. 수식어로. 자, 어떤 거의 근본을 이루는 요소냐면 일본인들의 흥미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요소예요. 근데 일본인들이 어디에 흥미가 있는데? 외국 서적에. 자, 그럼 뒤에서 앞으로 갈게. 천천히. 현대 외국 서적에 일본인들의 관심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근본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나르시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잘못됐다. 그럼 이거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일본 애들이 어디에 관심 있다는 거야? 어디에 관심 있다는 거야? 외국책에. 일본 애들이 외국책에 관심이 있는데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뭐라고? 나르시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대, 틀리대?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항상 딱딱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한 문장만 더 보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3번. 자, 주어 볼게요. 주어 전체적으로 체크하면서 overall, 전반적인 이란 뜻이죠.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그 다음에 how it should look. 그럼 여기서 it이 나타내는 거 한번 잡는 연습해볼까 얘들아? it이 나타내는 게 뭔지 체크해보세요. it은 지시대명사라는 표현을 써서 앞에 나온 걸 그대로 받을 때 쓰는 거죠. 앞에 나온 명사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앞에 나온 명사가 뭐가 있나 보니까 두 개 있네요. 플랜도 있고 시티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받겠지. 뭘 받을까? 의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걸 받을까? 여기 맨 앞에 있는 여학생 대답해볼까요? 여기서 it이 나타내는 건 플랜이야, 시리야? 찍어.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여러분. 50%. 플랜일까, 시리일까? 둘 다 될 것 같은데 플랜이요. 도시에 대한 계획과 계획이 미래에 어떻게 보일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에 대한 계획을 왜 짤까 생각하면 돼. 그럼 계획은 여러분 과거에 짜는 거야, 현재에 짜는 거야, 미래를 위해서 짜는 거야? 미래를 위해서 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it이 나타내는 건 시리죠. 이 계획을 왜 짜는데 도시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는 게 계획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두 가지. 전반적인 도시에 대한 계획과 두 번째, 그 도시가 미래에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것은 need, 필요하다. 뭐가 필요한데? to be made가 목적어예요. 삼형식 문장.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need to be made. 그럼 우리가 어떤 도시를 건설할 때 그 전반적인 도시 계획도 필요하고 그 도시가 미래에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것도 만들어줘야 된다. 둘 다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했던 거 복습할게요. 여러분 need라는 동사는 요거 문법 시간에 하겠지만 뒤에 to 부정사가 오거든. 그래서 need to 부정사가 이렇게 온 거예요. to be made가 to 부정사야. 근데 to 부정사의 원래 형태는 뭐냐면 얘는 원래 to make였겠지 얘들아. 이게 to 부정사잖아. 필기 한 번에 하시고 to make죠. 근데 지금 왜 이런 to be made의 형태로 쓰였을까요? 무슨 태이기 때문에? 수동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make를 그대로 수동태로 바꿔볼게. BPP로 바꾸면 된다 했지? 그럼 make를 수동태로 바꾸면 to be mad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to 부정사지 원래. to make를 무슨 형태로 쓴 것뿐이야? 수동태로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만들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기하고 10분 쉬는 시간 가지고 문장 조금 더 볼게요.